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법률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스쿨존에서는 속도 위반과 불법 주정차가 여전합니다.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 설치도 미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제한시설 지원 접수 첫날 전체 대상의 3분의 1인 4,700여 곳이 대거 신청했습니다. 총선 기획보도 시민이 원한다. 오늘은 김제부안 선거구입니다. 해수유통 문제를 놓고 후보들 간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밤사이 건조주의보가 모두 해제됐고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여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이 민식이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속도 위반은 물론 불법 주정차도 여전했는데 과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어제 낮 전주 조촌초등학교 앞 시속 30km로 제한된 스쿨존이지만 승용차들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시속 58km, 과속 차량은 계속 나타납니다. 현재 1시간 18분 찍었는데요. 45km 된 것만 한 30건 됩니다. 지금. 이번엔 전주 인우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지만 수십 대의 차량이 학교 담벼락을 따라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앞이라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이제 뭐 어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긴 하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위한 장비는 여전히 부족해 전북 지역 스쿨존 가운데 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3%뿐 신호등도 전체의 27%인 273곳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주말, 공휴일 예의 없이 단속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 스쿨존 시설 개선 등에 2천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식이법 시행 첫날 부족한 장비와 인식으로 변화는 체감하기 힘들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제한시설 지원,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에 나섰는데요. 첫날부터 신청이 밀리고 있습니다. 1인당 52만 원의 전주시 재난기본수당도 조만간 지급 방안이 공개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발길이 지원 접수 창구에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PC방과 노래 연습장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로 지정된 업주들인데 도 재난관리기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죠. 사야 할 게 많은데 그 장사 안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손소독제랑 소독약이랑 그거 살 돈이라고 보고 받으러 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요청한 통장으로 70만 원이 입금됩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빠르게 지원이 추진되다 보니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접수 첫날 도내 전체 지원 대상 시설의 3분의 1인 4,700여 곳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신청이 예상을 웃돌면서 접수 기간도 오늘까지로 하루 늘렸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장이 함께 참여한 화상대책회의에서도 정세균 총리는 우수 사례로 언급하며 전북을 지원했습니다. 도내 시군의 재원은 530억 원이 넘는 재난관리기금인데 전라북도는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쓰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에서도 행정명령 대상 시설업소를 추가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도 조만간 구체화됩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정과 지역경제, 고강도의 선제적인 회생 지원 방안이 전북에서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고용센터는 올 들어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대비 5.4% 늘어난 6,575명이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 기간이 1월과 3월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으로 실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동당국은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실업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동원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대와 원광대병원, 군산과 남원, 진안의료원 등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용하지 못한 병상 1일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달 10일 전후로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도내 해외 입국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도보건당국에 따르면 도내 거주 해외 입국자는 17개국 95명으로 미국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이 18명, 태국과 캐나다가 각각 9명과 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온 입국자가 12명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중이며 나머지 80여 명은 지자체를 통해서 능동 감시 중입니다. 네, 이번 총선은 이 코로나19 사태에 정책과 공약이 묻히면서 깜깜이 선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 간 옥석을 가릴 기회가 언론, 매체 등의 정책 토론회일 텐데요. 하지만 높은 지지율에 취한 민주당 후보들은 토론회 참여마저 아예 거부할 태세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건 총선 후보들입니다. 오랜 기간 정책과 공약을 만들며 꼼꼼히 선거를 준비해왔지만 알릴 기회 자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방송 등의 각종 언론 매체 토론회에 그나마 기대를 걸어왔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되자 속이 타들어갑니다. 상당수 민주당 후보들이 법정 토론회 말고는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최근의 분위기 탓입니다. 도민들의 또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토론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 전주 MBC를 비롯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소속 후보들의 선호도는 거의 묻지마 지지 수준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몸조심에만 급급하고 전북도당은 후보자들 판단일 뿐이라며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일정이 있는데 지금 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만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저도 좀 솔직히 답답하고. 당장 민주당 전현직 도당위원장인 김윤덕, 안호영 후보부터 줄줄이 토론회 참석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좀 워낙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시민단체는 지지율에 취한 민주당의 오만함 때문이라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은 도리어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민심의 매서움은 잊은 채 또다시 소속 정당의 인기에만 기대는 민주당의 반복되는 선거 행태. 전북기자협회와 언론노조,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도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회 불참 분위기에 강경 대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MBC 총선 기획보도 시민이 원한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 관심이 큰 지역 현안과 또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제 부안인데요. 새만금 개발은 더디고 또 내부 호수는 썩어가는 상황에서 해수 유통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잿빛 새만금호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수질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지금 전혀 생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생활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냥. 전주 MBC 여론조사에서도 지역 유권자 27.5%가 새만금호 해수 유통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해수를 유통시키지 않고 이게 물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2의 시아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많이 있고요. 현역인 무소속 김종회 후보는 정치권의 금기어였던 새만금호 해수 유통을 총선을 앞두고 전면으로 꺼내들었습니다. 20년 동안 4조 넘는 돈을 투입한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한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5급수, 6급수예요.
농사도 못 집니다. 여기에 어떻게 수변 스마트 도시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꿈이고 몽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민생당 김경민 후보 역시 해수를 유통해 회복된 시와호의 사례처럼 새만금도 해수 유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수 유통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 자연 생태계를 복원한 위에 새만금 사업이 개발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올 하반기 정부의 수질 개선 사업 용역 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 개발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가 해수 유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과 개발이 저는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지역 소멸의 위기감에 김제부안의 유권자들은 인구 증가 대책을 두 번째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택 후보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을, 김경민 후보는 농수생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청장년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김종애 후보는 장관급의 인구정책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에서는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전북 일당인 민생당이 와해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생당 전주갑 김광수 후보는 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개혁적인 민생당 합류를 철회하고 정부 발전과 민주개혁 진영의 성공을 위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주평의 정동영 후보 역시 민생당으로 후보는 등록하겠지만 민주평화당은 합당을 철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해 사실상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정운천 비례대표 후보는 당선권 안에 전북 출신을 4명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비례 후보 20번 이내에 16번인 자신과 함께 김제 출신 4번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익산 출신 5번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는데 자신의 행적 변경 등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주 의뢰 정의당 오형수 후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황방산에 명품 힐링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형수 후보는 황방산에 편백나무 숲을 가꾸고 무장의 디자인을 접목시킨 숲길을 내서 전주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는 명품 도시 숲으로 살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양로 전 군수의 낙마로 치러지는 지난 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단체장의 이딴 비리 사태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군민 김현두 씨는 지방자치 실시 30여 년 동안 역대 군수들이 잇따라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며 이번 선거는 이러한 사태를 끝내는 건강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제안했습니다. 네, 완주 비봉 매립장의 고아토 불법 매립 사건. 지난해 전주 MBC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2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 애당초 잘못된 매립장 조성 사업이었다라면서도 역시 처벌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하수 찌꺼기인 고화토 60여만 톤이 불법으로 매립된 완주군 비봉면 폐석산. 매립장 조성 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폐기물 업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복구되지 않은 폐석산이라 재해 우려에 경관도 좋지 않다며 복구를 위한 매립시설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이곳 폐석산은 복구 계획이 추진되기도 한참 전인 지난 2004년 복구가 이미 마무리된 곳이었습니다. 복구 계획은 핑계였던 셈인데 세부 사업 계획은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 업체가 폐석산에 매립을 계획한 폐석재 양은 56만여 톤. 전국에서 나오는 폐석재의 3년치 물량인 37만 톤을 모두 끌어모아 쏟아부어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예 실현 불가능했던 계획인데 어찌된 일인지 완주군이 승인해 준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이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혼자의 판단을 하기는 좀 뭐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반대가 이제 심했다면 아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업체는 결국 폐석재 대신 하수 찌꺼기인 고화토를 62만 톤이나 묻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 등의 민원이 이어졌고
담당 공무원이 환경부의 질의까지 거쳐 불법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기한한 보고서인데 과징금 2천만 원을 물린다고 해놓고 제품 기준을 만족한 고화토라면 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 군수 결재까지 받았지만 고화토 반입이 불법이라는 환경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어떤 게 최선인지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환경부 지시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모양새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사원이 적발한 관련 공무원은 모두 5명. 대부분 팀장과 주무관들인데 부실 행정의 장본인이 됐습니다. 결제 라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거든요. 신분상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화토 불법 반입 단속을 방관하고 묵인하면서 매립장 운영업체는 익산의 한 업체가 만든 고화토 62만 톤을 묻어주는 대가로 80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후 부도가 나는 바람에 올해 관리 비용 48억 원은 혈세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현실은 더 가관입니다. 이권으로 징계는 어렵고요. 인사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혜택에서 배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탁상 행정이 환경 참사로 귀결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안일한 공직사회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사회 관계망을 이용한 대규모 성착취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사이버 수사와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 전문 인력이 주축이 되며 우선 피의자 명단을 분석해 돈의 가담자가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성인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들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 시내에 게임장을 차리고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며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14곳의 업소 관계자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게임기 767대를 압수하고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 수십만 장을 유통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 시내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 초 마스크 공장을 차린 A씨는 식약처 허가를 기다리던 미인증 마스크를 KF94 마이크로 둔갑시켜 49만 장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재해 위험을 안고 있는 하천 정비와 친환경 고수부지 조성을 위해서 남원시가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시행합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원시는 하천 정비와 요천 고수부지 친수 공간 조성에 총 2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제방과 수문을 개량하고 하천 바닥 준설 작업으로 경작지 침수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40개소 등 총 389개소의 법정 하천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하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수의 장안문화예술촌이 아동과 청소년, 지역민을 위한 꿈꾸는 예술터로 탈바꿈합니다. 장수구는 장안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촌에 대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자연, 농촌, 예술의 융복합 교육의 산실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임시 휴관이 장교함에 따라 고창군이 도서 예약 대출을 추진합니다. 도서 예약 대출은 이용자가 자료를 검색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대출 도서를 신청하면 지정된 날에 수령하도록 운영됩니다. 고창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도서 수령 시간을 분산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책 읽기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길 바랍니다. 완주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총 1,800여 명으로 완주군은 3월분 활동비 27만 원, 총 5억여 원을 이달 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네, 전북 소방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모금 캠페인에 직원 93%가 참여해 1,788만 원의 특별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별도 행사 없이 모금 계좌로 전달됐으며 취약계층 구호와 의료 지원에 사용됩니다.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한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개학 연기로 납품할 곳이 없어 웃자란 피해를 보고 있는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고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도 학교 급식 대신 온라인 판매로 판로를 돌리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일손 돕기에 나서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해 급식용 농산물 소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설이 있는 판소리 5마당이 오늘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우진문화재단이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제29회 신예 작가 초대전을 갖습니다. 전북 서부 보훈지청은 제5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내일까지 익산역에서 서해 수호 추모 사진전을 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 전시관이 섬유를 소재로 활동을 하는 공예작가 16명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박인현 화가 개인전이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모모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읍 씨가 혈액소금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늘 청사 앞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합니다. 제75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오늘 무주군 무풍면사무소 주변에서 마련됩니다. 완주군은 청년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청년 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내일까지 2020년도 1학기 지역 우수 인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다음 달 6일까지 임시 휴원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도는 밤사이 건조주의보가 모두 해제됐고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2도에서 낮 기온 18도, 익산 10도에서 17도, 동북권 무주는 7도에서 17도, 장수 7도에서 16도, 서해안권 군산은 11도에서 17도, 부안 12도에서 1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익산, 완주가 나쁨 수준을, 나머지 대부분 시군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